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스포츠 팬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 축구의 혼란을 늘 들어오던 웃음거리처럼 때로는 안주거리처럼 이야기해왔습니다. 총체적 난국, 오합지졸, 방향 없는 표류 이런 단어들이 아마 더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끄럽기만 하던 혼란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몇 배는 더 소름 돋고 훨씬 더 교묘하며 그래서 더 위험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완벽한 마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백한 무능이 미래를 위한 큰 그림으로 둔갑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기력함이 장기적인 비전이라는 화려한 말로 은폐되는 기가 막힌 상황 말입니다. 이것은 혼란보다 더 무섭습니다. 혼란은 최소한 무엇이라도 해보려다 실패하는 몸부림이지만 이 마비 상태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실패조차 두려워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린 절망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김준석 이 기가 막힌 비극의 민낯을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묶어놓고 침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해부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적 마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중국 언론 스스로가 한탄하며 토해낸 뼈아픈 현실을 함께 보시죠.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첫째, 국제 경기가 코앞인 7월 말까지 국가대표팀의 사령탑, 감독이 없습니다. 축구팀에 감독이 없다는 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둘째, 팀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기술 이사 역시 공석입니다. 감독도 없고 그 감독을 선임하고 관리할 기술 이사도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힌 사실, 9월에 예정됐던 모든 A매치 일정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심지어 10월과 11월에는 누구와 경기를 치러야 하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중국 매체는 단 한마디로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붕 떠 있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선장도 없고 방향을 잡아줄 나침반도 키도 없는 배입니다.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고 있는 유령선. 이것이 바로 2025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처참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현주소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거대한 중국 축구협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저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그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두 편의 서툰 연극에 있습니다. 이 연극을 이해하면 지금의 마비 상태가 왜 필연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연극의 제목은 바로 거창한 계획, 끝없는 침체를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입니다.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기술 이사를 먼저 선임해서 우리 축구의 전체적인 철학, 즉 100년 대계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철학에 딱 맞는 감독을 신중하게 데려오겠다. 야, 이거 얼마나 교과서적인 접근입니까? 어느 전문가가 여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유력한 기술이사 후보로 꼽는 인물, 모로코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크리스 반 투이베. 정작 중국 언론 스스로가 그의 중국 복귀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데려올 가능성도 없는 인물을 후보에 올려놓고 시간을 끄는 겁니다. 게다가 기술이사 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기한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끌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몇 달, 아니 1년이고 2년이고 이 주인 없는 상태를 질질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는 지금 장기적인 전략을 신중하게 실행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지어지지도 않을 집에 화려한 청사진만 계속해서 그려대고 있는 기만극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극은 더 비참합니다. 그 제목은 전략적 희생. 우리 시대는 끝났다는 비통한 자백서입니다.
9월 A매치 기간에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취소하고 U23 대표팀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굴욕이자 스스로의 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한 나라 축구의 얼굴이자 자존심인 국가대표팀이 후배들을 위해 길을 비켜준다? 바쁜 리그 일정? 그것은 절반의 진실, 아니 진실을 가리기 위한 희미한 연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또 한 번의 참패, 또 한 번의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실패할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가장 안전한 길, 즉 경기 취소를 택한 겁니다. 이 결정은 중국 축구협회 스스로가 현재 우리 국가대표팀은 더 이상 투자할 가치도 대중 앞에 내볼 가치도 없는 불량품이다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어쩌면 바뀔지도 모를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거는 절박한 도박. 이것은 자신들의 핵심 상품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한 조직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편의 연극, 즉 전략이라는 이름의 방패와 희생이라는 이름의 자백서가 합쳐졌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 언론이 묘사했던 그 단어, 둥 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더욱더 직설적으로, 더욱더 본질을 꿰뚫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붕 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진공 상태,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그야말로 완벽한 공허입니다. 이끌어줄 리더가 없습니다. 싸워야 할 목적, 즉 경기가 없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즉 전술 철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 순간 축구팀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로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생명력 없는 이름뿐인 것입니다. 중국국 결국 그들의 위기는 감독 한 명을 구하지 못하는 단순한 인물난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본질적인 위기. 그것은 바로 의사결정 능력의 완전한 마비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만들어낸 거대한 트라우마,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면 끝장이다라는 그 끔찍한 공포가 마침내 모든 행동을 멈춰 세우는 괴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실패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들은 가장 안전한 길,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축구가 맞이한 가장 끔찍한 비극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축구의 세계에서 멈춰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후퇴가 아니라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눈앞에 닥친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10월과 11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팀이 어떻게 국제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대체 누가 선수 명단을 작성하고 누가 선수를 선발합니까? 텅 빈 벤치에서 누가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합니까? 경기 직전에 급하게 임명된 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임시 감독이라도 내세울 겁니까? 아무런 준비도 약속된 플레이도 심지어 감독의 철학조차 없이 그저 이름만 급하게 긁어 모은 선수단을 그라운드에 내보낼 셈입니까? 상상만으로도 암담하지만 아마도 그들의 축구 팬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조직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공격과 수비의 방향성도 없으며 기본적인 실수만이 난무하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경기력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마비가 불러올 피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분석 끝에 우리는 한 가지 너무나도 명백해서 오히려 더 가슴 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의 가장 큰 적은 그라운드 맞은편에 서 있는 상대팀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거대하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그들 자신, 바로 중국 축구협회 수뇌부의 마음속에 괴물처럼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 쏟아질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독한 부담감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이 전략이라는 그럴듯한 계획을 정체를 위한 핑계로 전락시켰고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재를 통째로 포기해버리는 비겁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에서, 아니 모든 승부의 세계에서 두려움을 안고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경기는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중국 축구라는 한편의 거대한 비극을 함께 관통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교하게 위장하고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의도적인 마비 상태,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팀의 실질적인 존재 소멸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깊고 어두운 마비 상태를 깨트릴 한 줄기 기적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시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그들의 퇴보인지 진보일지 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날카롭게 분석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청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심층 분석을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저의 전략적 마비 분석에 통쾌하게 공감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리한 통찰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중국 축구가 이토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축구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는 친구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주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강력한 분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